안녕하세요. 서규민이요! 채널입니다. 중국어 그리고 중국 관련된 정보를 위주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가끔씩 노래도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인생 얘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바로 오늘의 주제, 중국어 문장 잘 만들어서 뱉어내는 법, 요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 역시 서규민이요! 만들어볼 문장은 한국은 요즘 페미니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 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핫하죠? 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말을 잘 뱉어내기 위해서는 한국말도 그만큼 좀 깔끔하게 빠르게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내가 훈련을 해주면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꿀팁을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훈련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말을 중국말로 뱉어내기 쉽게끔 머릿속에서 잘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중국말을 할 때 뇌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면 아주 정말 어렸을 때 중국에 가서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말로 머릿속에서 일단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한국말을 이거를 중국말로 뭐라고 하지? 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중국말로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조금 더 중국말로 바꾸기에 아주 쉬운 그런 적합한 구조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빨리 되면 중국말로 그만큼 빨리 입으로 탁 뱉어낼 수 있게 되고 손으로 바바박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은 다르게 떠올릴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로 작문 연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고 나온 건 한국은 요즘 페미니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 이거잖아요. 한국의 어떤 핫 이슈를 가지고 중국 친구랑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에는 요즘에 어떤 드라마가 유행인데 혹은 한국에는 요즘 어떠한 이슈가 굉장히 대세인데 야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니? 이런 식으로 좀 얘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기에 관련된 거는 뭐지?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고민들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화의 주제거리 이런 것들을 좀 중국어로 알려드리고 제가 머릿속에서 막 혼돈의 아노미를 거쳤던, 그래서 제가 적용했던 중국말로 빠르게 뱉어내기 위해서 제가 머릿속에서 팍팍팍 굴렸던 그 훈련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카메라 각도 때문에 저한테 어조비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어깨가 좁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전 어조비가 맞습니다. 비루 난무합니다. 오늘 컨텐츠 진행 순서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럼 무지막지하게 그냥 한국말로 떠오를 거잖아요. 그 떠오른 한국말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거는 그냥 오늘 썸네일에서 보고 오신 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어로 잘 뱉어내려면 머릿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잘 정리된 그 한국어 문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써먹어야 될 중국 단어들, 발음 기호들이랑 품사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요것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어법 구조에다가 이제 쏙쏙쏙쏙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중국 단어 중에 이런 거 좀 아리까리한데 응용 문장 어떻게 만드시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센스 팁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요령,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어로 문장을 딱 떠올리는 거죠. 그 떠올린 문장은 한국은 요즘 페미니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 이 문장일 거예요. 두 번째 스텝입니다. 빠밤. 중국어로 잘 바꾸려면 머릿속에서 한국어를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 있겠죠. 이럴 때 핵심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서 빠르게 빠바박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중국어의 핵심 구조는 뭘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구조로 빨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거나 혹은 주어, 형용사, 이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는 뭐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짤막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동사는 뒤에 을을이 붙을 수 있는 서술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 이거는 동작을 나타내는 즉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수반하는 애들을 그냥 동사라고 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용사는 뭐냐? 목적어를 안 데리고 와요. 형태, 상태를 묘사해주는 그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쁘다, 이런 것처럼 그냥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는 그런 서술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핵심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이거나 혹은 주어, 형용사 요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한국은 요즘 페미니즘 때문에 난리가 났어. 이 문장에 을을이 있나? 없죠? 그러면 주어, 형용사 구조인 거예요. 그럼 주어는 뭐지? 은는이가가 붙는 애죠. 한국은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난리가 났어, 얘가 형용사. 그러면 핵심 문장 구조 중에 주어와 형용사, 주어와 서술어 부분을 지금 찝어내셨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기타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기타 성분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빨리 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요즘에
페미니즘 때문에 아주 요 정도가 되겠죠. 요즘 요거는 시간대를 나타내는 명사예요. 시간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요일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연도도 그렇고 요런 애들은 주어의 앞 혹은 주어의 뒤쪽에 옵니다. 아무데나 붙이셔도 돼요. 한국은 요즘에 그러면 주어와 시간 요 순서대로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페미니즘 때문에 뭐뭐 때문에 요거는 접속사 구잖아요. 이런 접속사 구들은 단독으로 문장 맨 앞에 혹은 단독으로 문장 맨 뒤에 아무데나 붙일 수 있어요. 혹은 중간에 껴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애기 때문에 한국은 요즘에 페미니즘 때문에 이 순서 그대로 가셔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다 라는 걸로 한마디로 대변되는 아주 적합한 중국어 형용사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시끄럽다 라는 중국어 형용사는 떠오르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형용사를 표현을 할 때에 있어서 혹은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정도가 아주 난리가 난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라든지 동사 뒤에 덧자를 붙여가지고 그 상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얼마만큼 뭐 난리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라는 녀석을 약간 바꿔주는 식으로 머릿속에서 한국어를 정리해주면 중국말로 빠르게 뱉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은 요즘 페미니즘 때문에 난리가 난 정도가 아주 심각해, 아주 떠들썩해.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문장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머릿속에다가 중국 문법 구조와 그리고 중국말로 빠르게 뱉어내기 위한 한국말을 정리하는 요 순서들을 지금 거치셨잖아요. 자, 그럼 이걸 바꿔치기 할 중국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셔야 되잖아요. 자, 한국, 한국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最近 이것도 시간 명사죠. 그 다음에 페미니즘 때문에 페미니즘, 女权主义가 되겠죠. 이것도 명사고요. 뭐뭐 때문에 이거는 접속사 구죠. 因为 샤마샤마가 되겠죠. 因为 요거 다음에는 주어와 동사가 오거나 혹은 명사 하나가 오거나 영어처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형용사 바꾼 거 있잖아요. 시끄럽다, 나오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시끄러운 정도가 어떠한 수준이야 라는 말로 우리가 정도보어라는 녀석을 쓰자고 했잖아요. 형용사나 동사 뒤에 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시끄러운 정도가 아주가 난리가 났다 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대소동이 일어났다. 사자성어 알려드릴게요. 판티엔푸디가 있어요. 이 판이 뒤집다, 그리고 티엔 하늘이죠. 하늘을 뒤집다, 푸 뭘 덮다, 띠 땅, 그러니까 하늘을 뒤집고 땅을 뒤덮는 그런 수준의 어떤 떠들썩한 변화, 이런 거를 나타낼 때 판티엔푸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단어도 정리를 하셨잖아요. 자, 그럼 이제 블록 쌓기 해볼까요? 처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주어가 와야 됩니다. 한국어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시간, 시간은 주어 앞에 와도 되고 주어 뒤에 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어, 最近 이렇게까지 지금 블록 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구 집어넣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因为女权主义 여기까지 이제 문장 만드신 거예요. 여기까지 아주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시끄러운 정도가 하늘을 뒤집고 땅을 덮을 정도다. 나오다 판티엔푸디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연결해서 말을 해볼게요. 한국 最近因为女权主义闹得翻天覆地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으로 센스 있게 뱉을 말은 그래서 너는 지지하니 혹은 지지하지 않니?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你支持还是不支持? 支持 요 녀석이 지지하다라는 거거든요. 혹은 or에 해당하는 중국 단어는 还是 지지하지 않다는 지지하다 앞에다 不를 붙여주면 되잖아요. 你支持还是不支持?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친구가 뭐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겠죠. 중국어를 아주 탄탄하게 느는 핵심 단계 응용 부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배우신 단어들 중에 좀 헷갈리실 만한 거를 2개를 뽑아봤어요. now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판티엔푸디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사나 뭐 형용사, 뭐 사자성어, 뭐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주어 다음에 이게 단독으로 쓰여지는 그런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요 동사라든지 형용사 뒤에 뭐 기타 성분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크게 요 2갈래로 해서 응용 문장을 만들어 보면 머릿속에 확실히 남으실 거예요. 단독으로 쓰이는 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now 라는 요 형용사는 这个房间很闹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은 아주 시끄럽다. 특히 언제 시끄럽냐면 晚上很闹 저녁에 시끄럽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짤막한 거를 머릿속에다 넣고 입에다가 그냥 뱉고 그러면 이게 짤막한 회화로 바로 뱉어져 나올 수 있는 구조들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판텐푸디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사람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말로는 잘 쓰이지 않아요. 어떤 상태, 발전, 방식 이런 거의 변화들을 나타낼 때 쓰거든요. 아주 큰 변화, 대소동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현대인의 생활은 정말 변화폭이 크다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뭘 썼는데 지금 현재는 막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뭘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세상이 좋아졌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할 때 现代人的生活真是翻天覆地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뒤에 뭐가 붙는 형식의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정도보어 오늘 배웠잖아요. 오늘 배우신 문장은 시끄러운 정도가 아주 세상을 떠들벅석하게 할 정도의 그런 대소동이다. 闹得翻天覆地呀 요거를 배우셨잖아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워. 한국말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시끄러운 정도가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다 라고 중국어로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중국말로 바꿀 때는. 그러면 闹得睡不着觉了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끄러운 정도가 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闹得受不了了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개발도상국들의 발전하는 그 상황이 대변동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 미얀마를 예를 들어 볼게요. 미얀마,缅甸 发展的翻天覆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국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中国发展的翻天覆地 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응용을 해보면 이제 머릿속에 요런 녀석들은 요렇게 쓰는구나 라는 식의 어떤 그 뉘앙스를 확실히 좀 파악할 수 있겠죠. 내가 이게 틀리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어쨌든 이런 걸 고민해보는 단계를 꼭 겪어보시라는 거죠. 그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 이제 복습 요령입니다. 제가 제 모든 컨텐츠들을 찍는 데 있어서 이 복습 요령을 누차 강조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어가 느는 핵심은 복습이에요. 예습도 아니고 복습이에요. 예습은 설사 안 해간다 손 치더라도 복습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그 중국 단어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있게 뱉을 수 있는 중국 단어들 분명히 여러 번의 복습 과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복습을 하셨으니까 그만큼 자신있게 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문장 이런 거 배우게 되면 꼭 복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대로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석유미녀의 중국어 복습 방법! 첫 번째 스텝, 그날 배운 단어를 무조건 5번은 써주세요. 판텐푸디, 판텐푸디 2번 쓰신 거예요. 판텐푸디 3번 쓰신 거고요.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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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 이런 식으로 5번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중국어 전체의 한 문장 있잖아요. 한국最近因为女权主义闹得翻天覆地 요게 전체 센텐스잖아요. 요거 한 문장을 쫙 써주시고 오늘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를 했던 그 문법 구조 있잖아요. 첫 번째로 핵심 구조 뭐지? 맞아. 주어와 형용사였어요. 주어와 형용사 이렇게 쓰는구나. 자, 나머지 것들은 기타 성분이지. 기타 성분 쏙쏙쏙 집어넣어야지. 어디다 집어넣지? 시간, 쥐찐 요거는 주어 앞에 혹은 뒤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지.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다. 한국어 쥐찐. 자, 그 다음에 접속사구가 나왔는데 이 접속사구는 한국어 쥐찐. 그 다음에 집어넣어도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 중국말로 빠르게 뱉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시끄럽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끄러운 정도가 어떠어떠한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지. 자, 그래서 한국어 最近因为女权主义闹得翻天覆地 이런 식으로 썼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중국어 문법 구조 그리고 내가 빨리 뱉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뭐가 있지? 중국의 핵심 구조는 뭐뭐뭐뭐야. 한 센텐스를 쓰시면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딱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문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아주 파릇파릇하게 머릿속에다 이제 주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아내분이 돼도 좋고 자녀분이 돼도 좋고 뭐 상사가 돼도 좋고 뭐 부하지간이 돼도 좋고 뭐 슈퍼 사장님이 돼도 좋고 다 좋아요. 마주치는 사람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오늘 중국어 문장 한 문장 배웠어 이러면서 한국어 最近因为女权主义闹得翻天覆地 이러면서 쓰시는 거죠. 발음이 약간 좀 어설퍼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자신 있게 일단 뱉으세요. 뱉으면서 뱉다 보면 내가 발음을 조금 더 잘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또 이렇게 개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10번은 뱉으세요. 대신 페미니즘을 너무 싫어한다거나 페미니즘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좀 민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움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쫙 뱉으셨잖아요. 뱉으신 다음에 你支持还是不支持
이렇게도 말씀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막 얘기의 대화의 꽃을 좀 피워나가시고요. 이제 10번 뱉으면서 좀 자신이 생기셨잖아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그 단계 전이 돼도 좋고 이렇게 회화로 연습을 열심히 하신 그 다음 단계도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응용 문장 만드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한번 사전을 검색을 해보시고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뭐 틀린 건가 고민하는 과정들을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응용 문장 최소한 1개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용 문장으로 만든 그 단어 있잖아요. 그거 한자까지는 굳이 외우시지는 않아도 돼요. 이 쓰임새를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응용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응용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한자까지 외우려는 그 압박은 가지시지 않아도 된다. 대신 다음에 새로운 센텐스를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응용 문장으로 만들었던 어떠한 그 단어가 다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또 공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복습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복습을 마무리하셨잖아요. 마무리하신 다음에 1주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입으로 뱉어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 단어도 그려보시고 뭐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손으로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배운 걸 일주일 뒤에 한번 복습을 해주고 일주일 뒤에 한번 복습해준 걸 다시 한 달 뒤에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복습, 6개월 뒤에 복습, 9개월 뒤에 복습, 1년째 복습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작성해놓은 노트에 그걸 쫙 써 내려가서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뭐 지하철 타실 때도 읽어보셔도 되고 뭐 시간 나실 때 그러면 이게 자산이 돼가지고 진짜 우두두두두두 계속 뱉어낼 수 있는 짤막한 센텐스들이 본인한테 엄청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중국말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긴 문장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짤막한 문장들을 툭툭툭툭 계속 뱉어내는 게 훨씬 회화를 빨리 익히실 수 있고요. 회화를 잘 하실 수 있거든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네, 반복 꼭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한 再见